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 2번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약 3년 동안 캐나다 밴쿠버에 거주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밴쿠버를 선택한 이유는요. 먼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영어가 두렵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는데 처음 가는 곳이다 보니 조금 더 문화가 다양하고 인종이 다양하면서 이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 환경이 있었는데요. 혼자 생활하는 워홀러들의 비율이 높은 만큼 확실히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와 자연 환경이 있는데요. 밴쿠버는 레인쿠버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비가 조금 많이 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눈이 좀 적게 오기 때문에 겨울에는 살짝 조금 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에는 굉장히 좋은 날씨로 유명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광 산업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밴쿠버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밴쿠버는요, 일, 생활, 적응을 동시에 경험하기 좋은 구조였습니다. 따뜻한 사람들과 따뜻한 문화, 그리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 받쳐주는 만큼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하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초기에 정착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PPT에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렌트를 진행했던 집입니다. 저는 스튜디오라는 곳에 살았고요. 스튜디오는 한국에서 따지면 원룸 같은 구조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저는 전체 렌트를 통해서 거주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서브 렌트 혹은 쉐어하우스, 전체 렌트 이 중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 그 다음에 전체 렌트까지 전부 거주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이 구비되어 있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금액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는 금액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거주는 사실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또한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세로는 900불부터 많게는 2000불 넘게까지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방 크기에 따라,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금액을 아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전기, 와이파이, 그 다음에 가구 등도 이미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처음 정착하실 때는 쉐어하우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3개월 정도 쉐어하우스에 거주한 다음에 전체 렌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전체 렌트의 장점은 이제 혼자 거주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혼자서 이제 전기, 하이드로,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시스템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튜디오 시세가 1,500불 짜리도 많이 없고 거의 2,000불 기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정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쉐어하우스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정착하실 때는 저 역시 쉐어하우스를 추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잡았던 일은 바로 서브웨이입니다. 저는 처음에 캐나다를 가기 전에 검색을 했어요. 어떤 직종이 가장 많은가? 근데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 프랜차이즈였고 그 중에 서브웨이가 정말 거리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PPT에 넣었고요. 저는 가기 전에 한국 서브웨이에서 미리 조금 경험을 하고 캐나다에 가서 바로 지원을 했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서브웨이랑 캐나다 서브웨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가서도 충분히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주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영어가 굉장히 빠르고 처음 접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긴장도 하고 부담도 됐었는데 반복적인 소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단골 손님들 분께서 조금씩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시면서 조금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잡으로
바로 자전거 렌트샵으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자전거 렌트샵 같은 경우에는 관광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름에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면서 자전거를 렌트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만큼 조금 다양한 문화권의 분들을 접할 수 있고요. 또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친구들, 영국 친구들, 인도 친구들, 그다음에 멕시코 친구들 등 다양한 국적의 워홀러들과 함께 자전거 렌트샵에서 1년 넘게 일을 했는데요. 확실히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언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 솔직히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다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을 뱉으면 그 상대방은 이해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요. 서비스, 추천, 돌발 상황 대응 능력 등을 확실히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제가 다음에 선택한 잡이 있는데요. 바로 K-POP 강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K-POP을 취미로 했고요. 해외에 나가서 처음으로 제 재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K-POP 강사로 활동하게 된 과정은요. 한국에서 쌓은 춤 경력을 바탕으로 현지 스튜디오에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구직을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카페, 인디드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만 저는 구글에 직접 검색을 해서 이제 컨택하는 그 메일에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디션을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정말 많이 돌렸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답장이 와서 이제 K-POP 강사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현지 댄스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넓혀갔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플래시몹 프로젝트고 하나는 인터미디어 쇼입니다. 저는 플래시몹 프로젝트를 통해 캐나다 밴쿠버 도시 한가운데인 캐나다 플레이스에서 K-POP 플래시몹을 기획하고 참여하면서 현지 관광객들과 소통하고 현지에서 K-POP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받았습니다. 또한 NHL 아이스하키 경기장의 무대에서 쇼를 하게 됐는데요. 공연 초대를 받은 이유는 이제 한국의 명절 설날 인터미디어 쇼를 서달라 부탁이 와서 경기장에서 무대를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현재 한국 문화를 많이 느끼고 있고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그쪽으로 재능이 있으시다면 꼭 도전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은 YVR 공항 라운지 경험입니다. 저는 3년 동안 거주했던 만큼 다양한 커리어의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제 마지막 커리어였습니다. 서비스 기준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정말 한 단계 성장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면 카페, 한인잡, 한인마트 이런 다양한 직군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항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다양한 업종이 있어요. 저는 라운지에서 일을 했지만 현지에 대한항공 지상직 분들도 현지에서 구하고 있고요. 에어 캐나다, 에어 프랑스 등 다양한 국적기가 오다 보니 지상직, 라운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어 실력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어피입니다. 한국 분들은 본인들을 잘 가꾸시고 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보여지는 부분을 잘 준비하시고 영어를 준비하신 다음에 저는 인디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이제 공항 라운지 직업을 지원을 했고요. 면접은 1대 바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적인 면접 질문인데요. 이제 어떻게 캐나다에 오게 됐고 이 일을 잡게 됐는지,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어떤 비자,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구하실 때 꼭 본인의 비자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3개월 이하로 남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직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제공항 라운지인 만큼 정말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오는데요. 서비스, 비즈니스 영어,
부분도 많이 늘 수 있었고요. 다양한 손님분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 또한 다양한 나라를 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꼭 다양한 직종에 도전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공항 라운지 경험을 넣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셔서 가장 중요한 거 MSP, C넘버 등 초기 행정 절차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MSP는 캐나다 보험이고요. 이거는 6개월 이상 거주를 원래는 가자마자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6개월 이상의 한 직종에 있으셔야지 저 MSP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C넘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넘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추천을 드리자면 아침 일찍 가셔야 합니다. 저는 2번 도전해서 받았습니다. 앞에 사람이 너무 많고 다국적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제 순서가 많이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오픈런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지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가시면 정말 많이 느끼시긴 할 텐데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한 것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조심하시면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내실 수 있고요. 저는 3년 동안 인종차별, 다른 다침이나 병원 기록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안전하게 지냈던 밴쿠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솔직히 시즌 날씨에 대한 일자리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광지다 보니까 여름, 봄, 여름, 가을 이 시즌에 직업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캐나다가 또 겨울 스포츠에 많이 있기 때문에 스키장이나 아이스하키장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잘 판단을 하셔서 일자리를 찾아가셔야 하고요. 팀 문화와 근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갔을 때는 팀 문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머신에 나와 있고 얼마를 눌러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적응하실 수 있고요. 근무 형태는 파트타임이랑 풀타임 잡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이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풀타임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픈 워크 퍼밋이어서 충분히 하루에 다양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일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있기보다는 충분히 나가시면서 캐나다 문화도 즐기고 여름도 즐기시면서 적응해 나가시면 조금 더 멋진 캐나다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처에 이제 미국을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캐나다에도 굉장히 이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캘거리, 토론토 등 다양하게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리는 조금 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시면서 밴쿠버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